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소통하고 주식으로 재테크하는 주택아카데미의 최열 대표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던데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그냥 누군가 얘기만 듣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 냉장고 하나를 구매하시더라도 가까운 손품, 발품, 또 가까운 그 대리점들 다 찾아가시면서 직접 물건도 보시고, 저한테 맞는지 어떤지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신중을 또 거듭하셔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그걸 누군가 얘기만 듣고 이렇게 투자한다면 본인의 기준도 없고 원칙도 가지지 않고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무모한 짓이다. 그거는 그냥 차라리 적금을 드시는 게 낫지 이는 재테크나 투자를 하는 상황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것도 모르고 투자하면 쪽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매매 거래를 하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거래자들의 주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팔고 또 누가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또 누가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는지 그걸 좀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이 갈지 말지 오를지 빠질지 이런 걸 파악하실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어서 매매 주체는 제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처럼 일반 개미들이 참여하는 개미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외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외인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이 외인의 투자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외인의 수급 사항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기관 투자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요. 기타 법인, 증권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날 끼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겠죠.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다 하면 나중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든가 안 그러면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 빠른 외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수급의 주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는 수급의 주체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내리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 또 그러고 여러분들 간혹 특급 호재가 있으면 무조건 주식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도 특별한 뉴스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까지 정보가 갈 정도면 이미 그 정보는 그러니까 미리 선취해 놓은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는 결국은 먹잇감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급입니다. 이런 수급. 이 수급이 얼마나 많이 몰리느냐.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수급을 거래량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좀 더 정확한 말이 되겠죠. 좀 더 정확한 말로는 사실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많은 종목, 갑작스럽게 많이 터진 종목, 이런 종목은 당연히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슈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급과 그리고 주식이 있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서 내가 어떤 매수 타점 그리고 어떤 매도 타점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차트의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매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실 때는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이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바로 하나가 바로 심리죠. 심리. 여러분들께 심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믿고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본인의 결정을 믿으셔야 돼요. 세력이 잠깐 흔들고 지지선 아래로 좀 뺀다고 해가지고 이건 내가 잘못 매수했나 보다 하고 손절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매수 타점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게끔만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는 세력이 흔드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버틸 줄 아는 이런 심리적인 조건도 갖추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게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여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매물을 내놨더니 10억에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실거래가 된 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아파트를 내놓을 때는 당연히 그거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호가를 10억 5천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10억 5천에 호가를 불러서 내놓은 이 물건이 또 10억 5천에 거래가 돼버립니다. 이래 되면은 실거래가가 기준 베이스의 저가가 이제 10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10억 5천을 거래된 걸 보고는 그 다음 또 매물을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11억의 물건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부분이 거래가 일어나고 다시 호가가 높아지고 다시 거래가 일어나고 다시 호가가 높아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게 되거든요. 반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1억의 호가의 물건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내가 돈이 급하기 때문에 급매로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11억에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싸게 물건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0억 5천이라는 호가를 부르면서 물건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 10억 5천에라도 거래가 되면 다행입니다. 근데 10억 5천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인지한 매수인들은 쉽사리 덤벼들질 않아요. 왜냐?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시점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대기 매수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억 5천에도 거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한 마음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싸게라도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10억짜리 또 호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10억짜리 호가에서도 거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억, 8억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또 주식하고는 다르게 이런 호가의 받침이 없을 때는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상당히 실제로 현금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내가 다소 좀 손해를 많이 보시고 급매로 처분하실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왕성할 때 처분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에도 이처럼 세력과 개미가 이렇게 심리전을 많이 펼칩니다. 특히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이 세력은 개미 심리를 아주 잘 갖고 노는데요. 예를 들면 0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한 주가가 1이라는 지점까지 올라오는 동안 개미들은 처음엔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는 세력은 가격을 이렇게 A 지점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안 사길 잘했어 라면서 0에서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안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종목은 하락 종목이니까 안 쳐다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 세력은 1지점보다도 더 높은 지점까지 2지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개미들 입장에서는요, 이 A 지점에서 살 걸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내려오면 꼭 사야 되겠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력이 B 지점까지 눌러줄 때 이때 매수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일부는 이때 매수를 놓친 사람은 3지점에서 와 내가 2지점에서도 놓치고 A 지점에서 놓쳤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사야 되겠다 하면서 이때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3지점에서 눌림목을 또 주자 C점에서 또 개미들 매수를 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C지점에서의 어느 정도 매수세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4지점까지 세력은 급격하게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때는요 굳이 세력이 매매에 관여를 안 하더라도 큰 매물대들만 좀 뚫어주면은 쉽사리 주가가 오르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력은 개미의 심리를 이용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4까지 떨어진 주가가 올라갔던 주가들은 이제 D지점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D지점에서 물량을 많이 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5지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많은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이때 세력들은 물량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는 주가는 이렇게 이 지점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반복을 하면서 세력들은 올리면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요. 내리면서 나머지 물량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량들을 모두 개미에게 떠넘기고 빠지게 되죠. 이렇게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또 넘기고 또 내리면서도 개미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통해 본인들의 수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세력이라는 존재는 모든 주식의 종목별로 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세력은 과연 뭐가 세력일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그 차트를 보고 그 안에 실제 매매 주체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들어가 보면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종목별 투자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투자자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자, 어떤 투자자들이 있나를 한번 볼게요. 먼저 개인이 있죠, 이렇게.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있고 이렇게 기관이 있고요. 그러면 개인이 당일날 매매한 매수, 그 다음에 이거는 매도, 외국인이 매도, 또 기관이 또 매도했다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기관의 종류에는요, 옆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증권, 보험, 투신, 종금, 또 뭐 은행, 기금, 뭐 사모펀드, 심지어 국가까지도 있네요. 그 다음에 기타 법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내외국인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표기가 되죠. 그러면 이들이 사실 시장의 매매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매 비중이 크고 외국인이 그 주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요, 그 세력은 외국인이 그 종목에서는 세력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관이 비중이 상당히 많으면서 그 종목의 주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은 기관이 그 종목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인의 비중이 적은데 개인 매매 비중이 크고 그 매매 비중이 큰 종목 중에는 대부분이 개인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개인 세력이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도 하고 떠넘기기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이런 개미들이 어떻게 세력들이 개미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세력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비춰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 시장의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시장의 주체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있고 그 외에 세력이 있겠죠. 그리고 개인 세력입니다. 개인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주체들이 또 때로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매를 임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매수 포지션을 취하느냐 매도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날의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좌우를 합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줄곧 매도를 치고 있는 종목 같으면 당일날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는데 많이 걸림돌이 되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계속 매주 포지션을 취하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좀 더 상승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우리 키움증권에서는 0778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그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당일 매매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같이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이 시장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그 종목을 움직이는 주도 세력은 반드시 어느 종목마다 존재한다는 걸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꼭 파악을 하시고 이 주도 세력이 누군지를 먼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그 주도 세력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개미들을 이렇게 틀기도 하고 또 올리기도 하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뜨는지 세력의 입장에서 이 주가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걸 먼저 파악하시고 주식시장에 임하게 되면 이게 왜 이리 떨어질까 오를까 이 타임에서 뉴스가 왜 나올까 뉴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력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런 점에서 차트를 잘 공부하시고 차트 안에는 모든 게 세력이 주는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차트 공부는 필요합니다. 차트 안에서 실력 있는 고수라면 차트 안에서 세력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해낼 줄 아는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 투자자니까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옆에서 반드시 그런 분들께 그런 노하우들을 잘 전수 받으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주식시장에 적응하시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체들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서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저희 주택가 아카데미에서는요 제가 원스톱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긴 하는데 주택가 아카데미에서 내년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1월 5일과 1월 6일날 준비를 했으니까요. 1월 5일은 울산에 있는 저희 랜드멘터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강의 특강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1월 6일은 부산에 있는 온천장에 있습니다. 네, 온천장에 있는 랜드멘토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1월 6일 날 저녁 7시입니다. 무료 특강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